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은 박사입니다. 자, 오늘 또 저희 맘TV를 찾아주신 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시죠? 보통 대부분의 부모님들, 엄마 아빠께서 고민하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지신경과학에서는요. 논리적인 사고를 키우는 자뇌와 창의적인 사고를 돕는 우뇌가 균형을 이루어야지 잘 발달될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뇌 발달을 늦춘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아이에게 중요한 거는 이 오감을 통해서 내가 몸을 통해서 뭐 손을 통해서 눈, 뭐 시각, 그다음에 청각, 미각, 후각 이걸 통해서 경험을 많이 할 때 이런 좌우뇌가 잘 발달될 수 있는 시기예요. 네네. 그런데 고민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IT 국가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런데다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서 아이들이 이제 동영상도 보고 그다음에 수업도 하고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 과제물도 제출하고 이렇게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밖에 나가든 집에서든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네네. 스마트 기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직까지 조절 능력이 없는 아이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또 사주지 않으면은 또 떼를 쓰기도 하고 부모님께서 많이 힘드시죠. 네네. 그런데 저는 어머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꼭 사줘야 된다, 언제 꼭 안 사줘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두뇌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만 2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4세 이전까지는 스마트폰을 주면 안 된다. 그건 두뇌 발달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유아기는 특히 유아기는 저는 그 유아기를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생각하는데요. 이 유아기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성인의 80%, 90%의 두뇌 발달을 하는 시기인데 이때는 정말 몸으로 아이들이 경험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죠. 네. 만약 너는 이걸 가지면 안 돼, 사줄 수가 없어 이렇게를 하면 또 아이는 어떤 일탈 행동을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셔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어머니. 네. 일단요. 아이가 스마트폰을 달라고 막 조르잖아요. 그렇게를 해서 어머니도 너무 고민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상담을 요청하신 거죠. 사주고 싶으신 마음도 있으신 거죠. 그러면 일단 아빠랑 같이 의논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의논이냐 하면 우리 부부가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고한 계획과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 들어오면 특별한 통화 외에는 스마트폰을 만지지 않는 거.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혹시 다른 가족분이 계시다면 뭐 할아버지가 계시거나 뭐 이모님이 계신다면 그분들께도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 우리 부부는 집에 들어오면 스마트폰을 그냥 아이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고 그리고 만지지 않기로 합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셨죠. 그러면은 이 아이한테 이 스마트폰은요, 얼마만큼 아이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지, 절제력이 있는지, 통제할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든 초등학교 4학년이든
4학년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사줬다, 사줘도 된다, 이거는 없어요.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네. 4학년이지만 절제력이 없으면 그 달콤함에 중독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네. 어머니의 아이에게 이제 엄마 아빠가 먼저 계획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는 아이에게 네가 왜 스마트폰을 갖고 싶은지 네. 생각해서 적어보라고 하세요. 아, 네. 그러면 아이가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내가 왜 이게 필요하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네. 이게 논리적인 사고를 키우는 방법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아이에게 주도적인 학습, 논리적인 사고 이런 걸 어떤 학습지나 뭐 어떤 다른 학교 공부를 통해서 키워준다. 이거보다는 생활 속에서 이 힘을 키워주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는 왜 지금 너는 1학년인데 왜 엄마 아빠는 네가 스마트폰 갖는 것을 반대하는지를 적으셔요. 아이는 갖고 싶은 이유, 네네. 엄마 아빠는 반대하시는 이유를 적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벽에 붙여 놓을 겁니다. 네. 수시로 볼 수 있도록요.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스마트폰을 가졌을 때 무슨 프로그램을 볼 것인지, 아, 무엇을 볼 것인지. 그러니까 그냥 아이가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뭐 때를 쓰면 그래 알았어 네 생일날 사줄게 해서 그냥 사주고 맡겨놓으면 아이는 정말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어떤 네. 프로그램에 가서 접속할지 모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싶은지 그리고 그러면은 하루에 얼마 동안 시간을 소요할 것인지 네. 그러면 그 시간대는 언젠지 이걸 적으라고요. 그러면 뭐 네네네네. 나는 밤에 보겠어요. 뭐 게임도 하겠어요. 만화를 보겠어요. 뭐 이렇게를 하겠죠. 네. 그러면 부모님도 적으세요. 부모님도 프로그램을 이렇게 쭉 보시고 이 아이한테는 이게 좋겠다 싶은 거는 적으시고 그다음에 소요 시간 뭐 30분이면 30분, 20분이면 20분 적으시고요. 네. 그리고 언제, 낮에, 밤하고 저녁 시간하고 밤은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네네. 뇌도 좀 네. 휴식을 취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네네네. 엄마 아빠도 적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아이랑 만나셔 가지고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서로 아. 토론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네. 초등학생이니까 토론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엄마 아빠는 네가 밤에 스마트폰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 그러면 아이는 왜요? 저는 그 시간에 봐야 돼요.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어요. 네네.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야 비판적인 사고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합의점을 찾으세요. 네. 그리고 그러면 좋아. 자, 네 의견을 들어서 사주기로 할게. 사줄게. 네. 그 대신 엄마 아빠는 낮 시간에 뭐 30분 동안 보기를 원해. 저녁과 네. 밤은 안 돼. 이거는 허용할 수 없어. 그러면 너는 프로그램은 뭘 보고 싶어?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엄마 아빠께서 검색해 보시고 내용을 분석해 보시고 난 다음에 네. 좋다,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네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당장 사주시지 마시고요. 네. 이제 인내심을 아이에게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 뭐냐면 그러면 자 언제 사줄까? 그러면 내일 당장 사주세요. 뭐 일주일 후에 사주세요. 이럴 수도 있죠. 자기는 네. 너무 갖고 싶으니까요. 네. 네. 그러면 엄마 아빠 입장에서 네 생일날 사줄게. 아니면 성탄 때 사줄게. 이렇게를
또 결정해서 또 타협을 하세요. 네. 그래서 달력을 갖다 놓으시고요. 네. 타협을 하시고요. 적어도 뭐 한 달 이상 한 100일 정도 기다리면 더 좋지만 그거는 네네. 이제 부모님께서 결정하시고요. 네. 기다림을 주셔야 돼요. 아,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주시고 난 다음에 네.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면 별 효과가 없어요. 이미 샀잖아요. 그러니까 사주기 전에 기다림을 또 경험시켜야 돼요. 여기에서 아이들은요. 네. 인내심을 키우게 돼요. 여기서 네. 아이들은 절제력을 키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절 능력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은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기간이 지났을 때 이제 선물로 예쁘게 포장을 해서 네. 이제 그 우리가 그동안에 적어 놓은 걸 한 번 더 이렇게 읽어보고요. 네.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시간은 어느 때 할 건지 그걸 쭉 읽어보시고 네. 그리고 네가 약속 잘 지킬 거라고 엄마 아빠는 너를 믿어. 그러셔. 너 약속 꼭 지켜야 돼. 약속 안 지키면 다시 뺏어 버릴 거야. 이런 공갈과 협박은 아이한테 통하지 않아요. 이제 네. 이미 초등학생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믿어. 엄마 아빠는 너를 믿어. 그러니까 네가 약속 잘 지킬 거라고 생각해. 이러면서 이제 정성스럽게 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좋은 점 있죠. 네네. 지난번에 그걸 네가 깜빡 잊었는데 그거 찾기가 힘들다고 찾아올 수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네가 다시 가서 그 우산을 찾아온 거에 대해서 엄마 아빠도 칭찬해주고 싶었어. 이러시면서 스마트폰도 잘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선물로 정중하게 선물로 주세요. 그냥 인정하는 말씀, 칭찬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네. 이제 선물로 주시면은 네. 아이가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죠. 네. 그러면서 꼭 약속 지켜야 돼 이걸 뒤통수에 대고 하시지 마시고 네. 거기에서 끝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제일 이제 지금부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부모님하고 아이의 신뢰 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네. 약속한 거는 꼭 지키시고 네. 그리고 아이가 내 눈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 그럴 때 일방적으로 꾸중하시기보다는 네. 너도 그런 행동을 한 데는 이유가 있지. 그걸 아빠한테 좀 알려줄래? 엄마한테 좀 알려줄래? 네 네네. 생각을 이야기해줘봐. 네. 이렇게 하시면서 아이 입장에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구나. 그런데 네가 그런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 이런 피해가 가. 그러면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그냥 나를 일방적으로 야단도 치셨는데 지금은 내 의견을 물어보시기도 하고 나를 인정해 주시네. 그러면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죠. 네. 네네.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이 생기겠죠. 네. 엄마 아빠에 대한 존중이 생기겠죠. 네. 그럴 때 아이들은요, 순종을 해요. 아이들은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한테 순종을 해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을 보시고 조언을 해주시면 중독으로까지는 가지 않아요. 자기가 네. 필요할 때 꺼내서 하고 또 자기가 해야 할 일, 뭐 숙제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또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이렇게 잘 조절해서 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려면 그런 절제력, 그런 조절력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부모님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하셨어요? 어머니? 네, 완전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아이가 뭔가를 요구할 때가 있죠. 예, 그럴 때는 무조건 안 된다. 아니면은 아이가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다 해주시는 거. 이게 아니라 부모님의 생각과 아이의 생각을 나누면서 합의점을 찾으시고요. 의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하게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선택은요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선택에 대한 훈련이 잘 되어 있을 때 내가 책임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면서 성취감 또한 갖게 되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선택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떤 고민이 있으시면 저희 맘TV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기억해 주세요. 네,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